예, 3프로TV의 주말 인터뷰. 야, 오늘은 어떻게 저희가 또 이런 분을 만났을까 싶을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분인데 조남준 교수님이라고.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와, 이분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셨는데 학부 때는 토목공학을 공부하시고 석사에서는 재료공학을 공부하시다가 또 박사는 의대에 가서 또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요즘 하는 일은 학부생들 혹은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재료공학도 가르치시고 또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조남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학기 중이겠습니다. 네, 학기 중입니다. 그럼 잠깐 얘들아 나 한국 좀 갔다 올게 잠깐 자습하고 있어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수업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또 바로 돌아가요. 아, 일주일도 못 머무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싱가포르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그럼 그 공부는 미국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싱가포르 처음에 갈 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저는 이제 부임을 할 때 부교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책에도 쓴 거지만은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스웨덴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포닥을 할 때 박사후 과정을 할 때 스탠포드에서 스웨덴에 갔었어요. 그걸 초대해 주신 분이 노벨재단 위원장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화학 쪽으로. 노벨상 심사위원이네요. 그렇죠. 심사위원 중에 위원장 예. 하신 그 2년간. 그래서 그분이 저를 초대하신 이유는 이제 펩타이드 제가 그때 연구를 했었는데 박사를 의대에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니, 박사는 이제 화공을 했고 화공으로 박사 후의 과정을 의대로 가셨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뱅크 놀던이라고 그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한 그 원래 계획은 3개월 동안 있는 거였는데 스탠포드에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알았고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녁을 먹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는 들어본 적이 있다. 사용이라고 그때 당시 뭐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그거 이외에는 제가 싱가포르 그때 당시 가본 적도 없었고. 그때가 몇 년쯤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2007년, 8년, 9년 이 정도 그 무렵. 예. 그 무렵. 네. 그때 갔더니 자기 친구가 다른 이제 심사위원장이었어. 그 바로 전에 한 버틸 앤더슨이라는 그분이 지금 노벨상 심사위원장이 그렇죠. 또 다른 친구인데. 네, 다른 친구가 그분이 이제 난양공대 총장으로 가서 개혁을 하고 있으니 한번 난양공대 한번 가봐라. 교수로. 네, 그래 자기가 추천을 한번 해주겠다. 근데 일단은 방문을 먼저 해봐라. 어떤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박사하고 가지니까 비행기표도 준다 그러고 호텔도 준다 그러고 한번 여행도 할 겸 좋다고 했는데 정말로 가보니까. 초대를 하셔가지고 가보니까 그때 당시가 변혁의 시기였어요. 난양공대 입장에서는. 난양공대가 사실은 카이스트를 보고 모델로 해서 만든 학교라고. 싱가포르의 카이스트. 예,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카이스트를 보고 난양공대가 이제 모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주도형 공과대학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상이셨던 이광료 수상이 이 버틸 앤더슨 모셔와가지고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개혁을. 정말로 테뉴어를 만들어서 거의 뭐 50% 정도 되는 패컬티들을 리타이어 시키는 작업을 이제 처음에 2007년부터 교수들부터 잘랐다.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리타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1000명을 새로운 교수들, 그러니까 학교를 사실은 다시 만든 거네요. 간판만 남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제가 15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난양공대가 변해왔는지 그때 뭐 랭킹이 전부 순위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순위로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거의 뭐 그 전에는 순위 바깥에 있었는데 그 순위 바깥에 100몇십이 있던 학교가 굉장한 단시간에 10위까지 올라가는
전 세계 랭킹. 그 20년도 안 돼서 네, 아시아 그 랭킹. 현장을 해서 보셨군요. 그렇죠. 요즘 현장에서 난양공대 저도 찾아보니까 아시아에서 뭐 1, 2등 다투던데요. 네, 맞습니다. 난양공대가 지금 그 서브젝트는 1등을 하는 게 굉장히 많고 AI나 재료과나 이런 게 그리고 그냥 랭킹으로 봐서도 1위에서 5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죠. 아시아에서는. 비결이 뭐였어요? 보시니까 이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닌데 대학은 보통.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지금 난양공대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대학의 미래는 싱가포르에 있다. 이 책을 쓴 이유도 야. 저도 이제 어떤 그 안세재단이란 곳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거를 좀 한국에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은이지 저작권은 이제 안세재단에서 가지고 계시고 예. 그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대학이라는 건 인재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인재들이 모여야지 대학이 형성되고. 그렇죠. 그러면 인재를 어떻게 모이게 하는가? 근데 인재는 인재가 모여야 또 인재가 모여서 네, 맞습니다. 이게 선순환이면 선순환이고 악순환이면 악순환이라 이게 첫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재가 모이는 걸 보통 분들은 뭐 연봉을 많이 줘야 인재가 모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분위기가 훨씬 더 좌우한다고. 그렇죠. 다른 인재가 있어야 나도 그렇죠. 가지. 문화가 있어야 되고 네, 연구를 네. 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쭉 보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지 예. 그리고 어떤 역할을 교수한테 시키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교수의 기능성, 예를 들어서 대학의 기능과 교수의 기능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같이 좀 알려야겠다. 대학과 교수의 기능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가? 난양공대는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죠. 난양공대가 바뀌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뀔 거고 난양공대도 지금 본 거와는 또 달라질 거고. 그럼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갈 진화를 하고 거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보신 뭐 사례를 한두 개만 좀 같이 좀 사례를 공유해 한두 개 주시죠.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희 총장님이 AI 싱가포르 총재를 겸임하세요. 그러니까 학교 총장인데도 예. 나라의 전체 AI의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난양공대는 산업처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가 산업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산업처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은 산업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도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대학에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펀더멘털 사이언스 같은 거 보시면 뭐 화학, 물리, 뭐 수학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산업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연구를 지향하는 산업처가 있습니다. 대학 안에 네, 대학 안에. 그 산업과 연계할 만한 그런 일을 전담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산업과 연계한다는 건 뭐 비단 스타트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군과 글로벌 대기업군과 어떻게 연결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250개의 대기업들, 뭐 HP,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BMW 이런 연구소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기업 부설 연구소가 아예 학교 안에 있다. 네, 학교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뽑은 연구원도 있고 학생들도 거기에 붙어서 연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계신 연구원들을 저희가 그 연구소가 있는 동안은 그 교수로 임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자체를 같이 디파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수가 프로젝트를 디파인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연구, 펀더멘털한 연구. 그러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바로 원하는 연구부터 기업에서 미래에 원하는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연구를 디파인하는 거를 기업에서 직접 들어와서 같은 교수로서 연구를 하게끔 그런 스트럭처가 만들어진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에 우리 실질적으로 경쟁할 갖추기 위한 연구에만 몰두하기에도 정신없는 연구원들을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쓴다 그러면 안 좋아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잘 산학 연구도 잘 불편해지고 안 되고 그러는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스트럭처를 짜냐면은 정부가 1, 예. 여기서는 이 정부가 들어갑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그 펀딩에 정부가 1, 회사가 1, 그리고 학교가 1. 이게 인카인드든지 캐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냈기 때문에 이제 학생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교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필요한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바로 연구를 해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겠네요. 국가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들이 모여 있는 인재풀을 해가지고 교육시키지만은 이거를 자기 회사에 또 채용도 할 수 있고 차세대 인재로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삼각편대, 영어로 하면 이제 트리플 힐릭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산학연이라는 이런 있긴 말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예.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우리나라 다른 점은 그 펀딩 자체 구조가 정부에서도 관여를 해서 펀딩을 굉장히 준다는 거. 그러니까 최초의 설립 자본금을 그렇죠. 정부가 낸다. 그렇죠. 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하여하기 위한 그리고 학교도 똑같이 이제 낼 텐데. 그렇죠. 다만 그 운영비는 결국은 기업이 주로 내겠네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내는 거고. 정부도 매년 그럼 똑같이 운영비의 3분의 1도 내요? 그러니까 1대 1대 1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러기는 보통은 정부는 그렇게 안 하죠. 처음에야 들어와서 분위기는 잡아도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내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에 봐서는 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안 되냐? 된다 그러면은 왜 그냥 개인 기업에다가 이렇게 정부에서 투자를 하냐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보는 거는 그러면 젊은 탤런트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가 포인트고. 네. 이 인재들의 창출. 그래서 난양공대나 싱가포르 국립대 보시면 이제 졸업한 후에 예. 잡을 잡는 게 바로 쓸 수 있겠네요. 바로 그냥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졸업이. 바로 그렇죠. 정 과장님이랑 일했던 저 친구 그냥 다시 입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은 같은데 진짜 현실적으로 기업들도 괜찮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약간 좀 정부가 강한 나라니까 네네네. 정부가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거는 혹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연구소들이 5년 단위로 갱신이 되니까. 근데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5년, 10년, 15년까지. 좋은 모양이구나. 네,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하고 한국도 이제 많이 그런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로 제가 그럼 알고 우리나라도 저게 처음이 어렵고 선례가 없으니까 진짜 좋을까 싶어서 쭈뼛쭈뼛 하는 거지. 실제로 하면 꽤 좋을 거야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AI 시대에 가장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AI 시대에는 AI가 티칭한다는데 그러면 대학이 필요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이제 선진국 대부분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에 이제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인 인구들이 줄어드니까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생도 줄어들 거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AI까지 덮친 거죠. 지금 AI를 보시면은 많은 클래스들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같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티칭과 교수들이 그럼 유용한가 대학에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 있지만은 별로. 그러면 AI가 훨씬 더 잘 가르치고 편치. 정보를 많이 알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학생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예. 훨씬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어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대학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난양공대는 산업 쪽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뀝니다. 연구하는 거를 산업에서 필요한 연구를 이 포인트로 잡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펀더멘탈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초 학문도 하지만은 거기에 중점을 이제 산업에 필요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에는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예.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아예 기능이 산업 밀착형으로. 그렇죠. 그게 전환이 되는 거죠. 특히 저희는 공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대라고 저희가 문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문과와 공대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야 되죠. AI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문과들은 그럼 다 없어지나? 그렇게 많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이제 올라간 학교는 언어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AI와의 접목되는 융합이 되는 그런 학문들이 다시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학교의 변화. 그럼 교수의 펑션은 뭐냐? 교수가 예전에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역할을 했는데 예. 이제는 교수는 학생들과 지식관의 융합을 해줘야 되고 다양성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의 이제 펑션 자체가 기능성 자체가 멘토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멘토링. 예, 그렇죠. 멘토링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탤런트가 뭘까?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질문입니다. Why를 많이 말하는 그래. 사람이 이제 전체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저는 인재가 될 거라고 새로운 걸 생각합니다. 만들려면 사실은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해야죠. 기존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벨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벨상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럼 가만히 보시면은 노벨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서 네.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뭐를 발견하든지 뭐를 풀든지 그러면서 이제 받는 건데 질문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은 학생들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저 교수님처럼 훌륭한 교수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이야 멘토링 해줄 수 있겠지만 너도 그래 그럼 너도 뭘 공부하고 어딜 유학 가고 나처럼 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교수님이 되기보다는 어디 저 현대차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무슨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내지는 저는 뭐 어디 그 대학원만 졸업하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를 하면 교수님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교수님이 없잖아요. 무슨 멘토링을 해주겠습니까? 이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해서 하는 걸로 이제 한국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난양공대는 교수님 뽑을 때 현장에서 현업에서 라인에서 일하던 분들도 많이 뽑아요. 라인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뽑으시고 한국에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게 등급으로 뽑는지는 제가 한국은 클리어하지 않은데 난양공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뽑을 때 좀 디파인 되는 게 이제 나이대도 뽑는데 이제 그렇죠. 리스트릭션이 있는 것도 있고 과에도 이제 리스트릭션이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재료과인데 만약에 화학을 했다 그럼 재료과에서 뽑기가 어렵다든지 뭐 그 전기공학을 했다 그러면 재료과에서 뽑기가 어렵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게 낮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하질 않았는데 이 학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리킬 수 있냐가 사실은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완벽하게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키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교수를 뽑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현직에서 일하던 분 중에 뽑아야 될 텐데 박사까지 하고 현직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나이 이미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 나이 많은 분을 신입 교수로 뽑으면 우리랑 위상도 이상하고 서열도 이상하고 좀 어색한 것도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는 건 현직 교수님들은 잘 모를 테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오는 게 일단은 불편하기도 할 거고 인간적으로 세 번째는 내 기르던 내가 지도교수 하던 학생들도 지금 다 밖에 나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교수 되고 싶어서 매일 명절 때 찾아오는 눈에 밟히는 친구가 하나둘이 아닌데 현직 교수님들한테 새로운 교수 뽑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될 거고 밖에서 교수 뽑아서 이과로 보내세요라고 해야 새로운 교수님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난양공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참 그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도 난양공대 갈 때 난양공대 교수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 어딘가에서 사실 낙하산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는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난양 NRF 펠로우라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국가 과학자상 같은 거였어요. 그게 젊은 외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뽑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스타트업 펀딩을 뭐 어마어마하게 주는 펀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40억 정도. 보통 이제 신입 교원이 임용이 되면은
처음에 이제 연구 실험실 세팅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한 5억에서 많이 줘봤자 미국에서 한 10억 정도, 예. 뭐 한 20억 정도. 근데 그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40억 플러스 10억이니까 거의 50억 좀 넘게 주고서 했으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가장 많이 준데 한국보다는 뭐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그때 시스템 자체가 제가 학교들을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이 친구가 여기로 왔을 때 싱가포르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임팩이 있을까?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까?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난양공대에서 난양공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국립대, 난양공대, A스타 이런 데서 저를 다 만난 거죠. 그럼 이미 거기서도 대학을 바꾸기로 막차같이 마음을 먹은 상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존의 교수님들 사이에 무슨 정실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게 굉장히 있기가 힘들죠. 그리고 있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제도 자체가 333으로 3년 계약, 3년 계약, 3년 후에 테뉴어를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양공대나 싱가포르 국립대 보시면은 테뉴어 받는 레이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기존에 테뉴어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내보냈어요? 2007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2007년도에는 테뉴어 시스템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원래 난양공대는 네. 그냥 다 계약직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수였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때 티칭 스쿨 비슷했을 예. 때였으니까 그래서 테뉴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룰을 적용했으니까 기존 교수들을 이밸류에이션 다시 한 구조 거죠. 조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겠군요. 뭐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지금 상황을 봐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공학과가 한때는 저희가 교수가 200명이었어요. 난양공대 멍을 큽니다. 네, 전기공학. 옛날에 네, 옛날에 예, 한 예. 2010년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120명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교수가. 예. 그런데 1년에 10명씩 뽑습니다. 교수를 또 새로. 네, 네. 그러면은 줄일 건 줄이고. 그럼 10명씩 뽑으면서 계속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네요, 돌아간다고 또 그럼? 생각하면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뭐 스탠포드 교수 했다가 버클리 교수 갔다가 하버드 교수 갔다가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스스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눈치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딴 데도 또 좋은 오퍼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양성이 담보가 돼야지. 예. 그러니까 교수 출신이 어디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대학 교육이 다양성. 바뀌고. 나이도 상관없는 다양성, 성별도 상관없는 이런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지 제가 보면은 이게 발전을 하는 거죠. 학교라는 데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인구 구조 자체도 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개방적인 외국인들이 나라니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거기서부터 아닌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시작점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굉장히 안 할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르면은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게 싸우는 그런 예.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제가 보면 이 혁신의 첫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싱가포르 학생들도 공대보다는 의대 가고 싶어 하나요? 어때요? 의대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점수가 높죠. 커트라인이 더 높아요? 커트라인이 높죠. 조금은. 거기도 이유는 의대가 돈 잘 벌고 더 안정적이니까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제 실험을 했죠. 제가 의대를 만들면서 클리니션 사이언티스트, 한마디로 의사 과학자,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의대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되는 그거를 이제 하나가 만들고. 의학자네요, 정말. 그렇죠. 의학자를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의사와 비즈니스와 공학을 합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앨런 머스크도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AI 시대에는 예. 의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거는 앨런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박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학부생들이 찾아왔을 때 멘토링하는 게 항상 너의 인생을 아키텍트,
건축하는데 자기 본인이 이제 네.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하는 거는 지금 공부한 거를 써먹는 시점은 10년 후인데 그때에도 그러면 10년 후에도 지금 공부하는 게 쓰여질까?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대의 키네릭이 시대의 시간이 다른데 예. 지금은 사실은 의학이나 이런 게 의사가 그리고 변호사라든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게 10년 후에도 과연 그럴까? 필요할까? 그리고 그거에 지금 자기 인생을 담보로 잡고서 투자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거꾸로 돌아오면은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학문을 할 때도 다양한 거라서 앞으로 탤런트 AI 시대의 탤런트는 뭐냐? 멘토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앞으로는 리딩해 나갈 수밖에 없다.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우 공부해서 컴퓨터공학과 갔더니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은 뽑지도 않는데 겨우 공부해서 재료공학과 갔더니 재료만 공부해서는 쓸모가 없대. 야 무섭다 야. 그냥 의대 가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최소한 생존은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견 이해도 갑니다. 조 교수님도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이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안 그러세요? 일면으로 그게 예. 맞는 말인 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철학이 어디에 가 있냐에 그렇죠. 따라서 삶에 대한 철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맞습니다. 음. 아예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공무원을 해가지고 내가 65살까지 그냥 보장을 받자라든지 뭐 의사같이 제가 스테이블하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미래에서도 의사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유용성은 있겠지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게 근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가정하고 지금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도 많이 흔들릴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정 자체가 그러면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같은 변화를 보면은 그 가정이 흔들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죠. 좋은 예. 직장이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등을 떠밀려서라든지 자기가 그것만 보고 이게 잡으로서 이거를 해야지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같이 이런 각도에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게 무모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제 이력을 보셔도 저는 계속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예. 지금 뭐 굉장히 최고 높은 과학자 수준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는 배우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도전을 해야지 계속 다양한 분야에 이런 걸 습득할 수 뭔가 있고 그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저는 뭐 보시면 아침에 공대 베이스의 의학을 이제 연구를 한 그런 과학자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난양공대에서 새로운 실험을 한 거는 변환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변환경제. 변환경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같이 이제 파트너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DQ 인스티튜션이라고 박유원 박사님과 같이 제가 이게 만든 개념인데 뭐 그 아시겠지만은 전체 산업은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선형경제로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구는 동그랗게 생기고 지구의 자원은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가정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이 돼 있다는 가정. 한마디로 우리가 쓰면은 예. 자원이 없어진다는 가정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인더스트리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있을 때는 지구에 있는 걸 가져다가 만들고서 버렸죠. 예. 그게 선형경제. 모든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폼이 다 돼 있는 거죠. 뭐 화학회사라든지 예. 정유회사라든지 모든 많은 회사들이. 근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야기도 있고 플라스틱 팬데믹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순환경제라는 개념이 나왔죠. 재활용하자. 재활용하자. 서큘레이션하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종이컵이 있고 물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라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예. 모은 다음에 다시 공장을 만들어 이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순환경제라는 리사이클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순환경제가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 파퓰러하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플라스틱 병 보시면은 이걸 만드는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0원, 30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모으는데 벌써 가격이 그렇죠. 예. 30원이라고 치면 그걸 다시 만들어서 50원을 들여서 만들면은 돈이 더 들죠. 뭐 예를 들어서 80원이 든다고 치면은 우리가 리사이클, 재활용을 하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 그러게요. 누가 하냐는 거죠.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일을.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일을 중요하다고 해서 기업한테 떠밀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게 순환경제 사실은 폐예요. 리사이클이라는 함정이다 사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업사이클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업사이클입니다. 업사이클은 뭐냐면은 수지 타산 안 맞아.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실로 만들어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서 비싼 걸로 만들어서 좀 비싼 옷을 만들어 보자. 예. 가방을 만들어 보자. 재활용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윤이 많지만 그 이윤 자체가 예.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사이클링 자체도 산업이 커질 수가 없는 그닥. 거죠. 예. 크로스 이코노미 개념을 보시면은 이 트랜스폼 크리에이트 멀티플라이로 디멘션이 아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디멘션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디컴포즈 해가지고 모노멀로 한마디로 폴리머의 가장 작은 단위의 예. 분자로 만든 다음에 이 분자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그러면 1g의 플라스틱 가지고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을 때는 이 밸류가 10배, 100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0배, 1000배 이렇게 올라가는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그게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변환경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 자원들을 이건 자원인데 이걸 썼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쓰레기라고 레이블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쓰레기가 아니라 재료죠.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 100년 전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석영이 있었습니다. 예. 100년 전에 석영은 가치가 그냥 돌이죠. 이게 바람에 휩쓸려서 하면 모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75년 전에 기술이 생겼습니다.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과학적인 기술로 트랜스폼,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환 경제입니다. 하나의 재료에서 다른 재료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이퍼입니다. 실리카에서 웨이퍼가 이제 생성돼요. 이게 75년 전에 나온 거예요. 뭐 굉장히 불가가치 높은. 그렇죠.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죠. 근데 거기서 이 웨이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트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재료공학, 화공과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집적해서 만든 게 이제 반도체 칩이 됩니다. 근데 저 석영은 천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리사이클링 됐는데 업그레이드, 업사이클이 기적적으로 많이 돼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고분자가 아스피린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즉,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석영이 예. 돌이었잖아요. 100년 전에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웨이스트라고 생각하는 그냥 돌이었습니다. 모래도 저희는 그냥 이거를 예. 뭐 집 질 때나 쓰든지 하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만든. 제가 이제 다음 예를 또 들어드릴 텐데. 예. 그래서 반도체가 됐고 이게 멀티플라이가 됩니다. 멀티플라이 되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그냥 큰 컴퓨터만 쓴 게 아니라 모바일 폰, 오토노머스 그리고 AI 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슈퍼 사이클로 반도체가 다양한 나가는 곳에 그러면은 활용되고 있죠. 이게 처음 시작점은 우리가 100년 전이나 75년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재료에서 나온 거죠. 석영이라는 모래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시작점을 쭉 보시면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그냥 쓰지 않았을 때는 웨이스트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Learning from Nature라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꽃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가루는 저희가 지금
먼지 아니면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뭐 딱히 쓸데없는 머티리얼을 생각해서 피하죠. 예. 그리고 꽃가루 때문에 하여튼 차 앞에 이 노란색이 이렇게 쫙 퍼진다고 뭐 이 시골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 저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폴루션이죠. 공해죠, 지금은. 예. 근데 그거를 공해라고 저희가 디파인을 한 이유는 그거를 쓸 수 있는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쓴 플라스틱이나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폴른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뭐 저것 때문에 다양한 해로움이 이 비디오를 많겠죠. 보시면은 와. 거의 그 한 나무에서 25kg 정도가 각 시즌별로 나오고 이거는 지금 이거를 맡으면 이게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는 이 공해로부터 한마디로 더스트죠. 먼지로부터 스펀지도 만들고 실도 만들고 마이크로 젤도 만들고 페이퍼도 만들고 한마디로 트랜스폼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다양한 재료로 크리에이트 되는 거죠. 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 저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꽃가루로?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변환경제 모델을 만든 겁니다. 변환경제라고 하는 건 종전에 별 용도가 없었던 가비지 같은 그런 재료를 새로운 용도를 찾아서 부가가치를 확 크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푼 두 푼 리사이클링해서 그 돈 버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기에서도 물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공기에서도 고기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기술들은 다 있는 거죠.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웨이스트, 지금 표현하신 garbage라든지 쓰레기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쓰레기라고 디파인 했느냐? 용도가 없으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용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쓰임새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쓰임새를 하나씩 만들어내면은 그러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는 자원은 저것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누가 없애줬으면 좋겠는 거를 갖다 쓰니까 2배의 효과인데 그렇죠. 꽃가루로 뭔가를 저렇게 스펀지도 만들고 파이버도 만들고 젤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하다 보면 더 좋아. 야, 꽃가루로 만드니까 더 좋다야 하는 게 좀 있어요? 아니면 그래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꽃가루 그냥 나라 돌아다니면 힘들잖아, 저렇게라도 써야지 하는 쪽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쉬운 데몬스트레이션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선스크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스크린은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 옥소벤존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많고 SPF라는 게 사실은 이게 97% 30이라고 하면은 선스크린이라면 그 저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죠. 이게 뭐 한국에서는 화장품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약품식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데 SPF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50이라 그러면 맞아요. 많이 차단하네. 이거 바르면은 그냥 다 그냥 막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0이면은 99%를 차단하는 거 어느 시간 내에 30이면은 97% 그러니까 50이나 30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나 이런 데서 그걸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다 안 맞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죠, 아예. 90이라고 50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써놓긴 했는데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했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거는 코럴 이 바다의 생태계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분리치를 완전히 시켜버려요. 실험을 해보시면. 저게 산호 가루로 만드는가 보네요. 산호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호에 실험을 해봤더니 산호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죠. 바다의 생태계를.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니. 그렇죠.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기존의 선스크린 이 자외선 차단제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 파괴가 되는 거죠. 그거 바르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저희가 이제 폴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폴른 마이크로젤로 만드니까 꽃가루. 꽃가루로 만드니까 잘 막기도 막지만은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지만은 온도까지 내려간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이노베이션들은 제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하나에 가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꽃가루의 원래 펑션이 원래 기능이
사실은 꽃가루 안에 있는 그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C. 그 C를 다른 이제 꽃으로 만드는 게 퍼뜨리는데. 원래 그렇죠. 예. 그게 원래 펑션인데 이게 왜 제가 그 자외선 차단제를 생각을 했냐면은 한번 밖에 보시면은 저희가 되게 더울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햇볕에 만약에 땡볕에 몇 시간이라 서 있으면 저희는 탈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꽃가루는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을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바깥에서 몇 시간, 며칠, 잘 몇백 일을 버티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냥 자연이 보호하는 UV를 보호하든 날씨를 온도를 보호하든 그런 메커니즘이 다 있는 거죠. 있겠지. 저희는 그거를 그냥 트랜스폼 변환만 시켜줘. 저희가 더스트를 얼굴에 붙일 수 없으니까 마이크로 젤 폼으로 변환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그런 거예요. 거 하자. 꽃가루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뭐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인데 제가 그래서 학생을 뽑을 때 제가 재료과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과를 뽑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문과도 지금 재료과 박사를 하고 있어요. 문과였는데 문과였는데 학부 석사를 문과를 완벽하게 문과를 하고 무슨 과? 재료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국제 연구, 국제 협력 이런 걸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전기과 원래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를 뽑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다기보다는 이제 뉴질랜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10년 정도 밖에서 일하다가 인더스트리 일하다가 이제 박사를 하겠다고 온 친구였어요. 난양대로. 예, 난양공대. from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에서. 근데 굉장히 신기한 뭐 독특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하루한테 말하는 게 저한테 이 꽃가루를 가지고 와인을 멀추어 시킨다 그러죠. 와인을 숙성시키는데 예. 이 꽃가루를 넣어서 숙성을 시킨대요. 뉴질랜드에서는. 네,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가서 그 레시피를 배우겠다. 어떻게 이게 가속화를 시키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 재료공학자로는 되게 재밌는 발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이제 펀딩을 대달라. 자기 트래블 해야 되고 가야 되니까 오케이 갔다 와라 그랬더니 저기 한 일주일 갔다 온다고 2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러면은 왔으니까 결과 발표를 좀 해봐라. 했더니 30분 동안 자기가 친구랑 와이너리 가서 와인 먹는 사진만 쭉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제 돈 가지고 그래서 뭐 연구를 해왔더니 뭐하냐. 이게 연구를 한 거래요.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나셨겠네. 화도 나고 웃기기도 하죠. 차라리 그래서 그냥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하든가. 그래서 너 폴른 이걸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폴른부터 시작해서 펀더멘탈하게 연구를 해보자. 같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학생은 그냥 놀다 왔고. 네, 그 학생 그냥 결론적으로는 놀다 온 거죠. 와이너리 가서 와인 마시면서 근데 이제 사진만 많이 찍고. 막 타자 하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화를 많이 내니까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보내지 않았으면. 그렇지. 폴른 하겠다는 거. 야, 너 왜 폴른을 해? 우리는 폴른 관심 없어. 이거 왜 알러지인데 이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포용할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융합적인 사고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거고 공대에서는 저희가 폴른 연구를 거의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플랜 바이올로지라고 바이올로지에서는 생물학에서는 식물학이죠.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는 분야죠. 그렇죠. 꽃가루. 네, 꽃가루를. 하지만 공대에서 이걸 가지고 재료를 만드는 건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계 최초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의 2,000개 그룹 아시아나 이런 많은 그룹들에서 지금 저희를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또 넘어가면은 퍼스트 무버가 되느냐 패스트 팔로워가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꾸 섞어야 되겠네. 네, 그럼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해서 뭐 섞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각도가 다른 거죠. 사물을 보는 각도만 조금만 바꿔도 제가 보면 융합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사 때는 이거 하고 학부 때는 이거 하고 박사 때는 이거 하고 박사 후는 또 다른 걸 하는 그런 사람한테 뭐가 남겠냐.
그 불안함 때문에 왔다 갔다 못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고 한우물을 파라고 하는 걸 텐데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교수님 아니 지금 교수님 같은 천재만 가능한 건 아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천재가 아니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하지만 제가 연구하는 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과를 바꾸면서 연구한 거는 사실은 LNP라는 백신을 만드는 백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 어셈블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그만 세포막을 만드는 거를 예. 저는 석사 때도 했고 아. 박사 때도 했고 의대를 가서도 했고 그러면 하나를 연구했는데 각도를 재료로 받고 화공으로도 받고 의학적으로 본 거죠. 하나의 사물을. 원래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한마디로 LNP. 요즘 이제 각광받는 코로나 백신 만들 때 그 LNP를 하려면은 LNP가 mRNA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싸야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신 만드는 거는 드러그 딜리버리.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폴른이잖아요. 이게 꽃가루. 예, 예. 꽃가루도 원래 펑션이 드러그를 딜리버리 해주는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딜리버리 해주는 예. 저희가 알약에 싸는 것 같이 예. 그거를 사실은 이제 세포막 같은 걸로 예. 저희 몸에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신은 뭘 조금만. 코팅을 해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mRNA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아, 몸속에서 그거를 예. 만들어주는 게 LNP,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거를 예. 원래 연구를 했었죠. 하나를 연구했지만 이거를 바꿔가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교수님은? 그게 제가 석사 때부터 한 게 재료과 있을 때부터 한 게 저는 리피드 어셈블리라고 한마디로 저희 셀 세포에는 리피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지질이죠. 예. 이 지질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연구를 한 거죠. 제가 쭉 이제까지. 저도 세포의 그 격벽이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인지질이라는 게 있다는 것 네네네. 정도만 들었는데 네. 그러면 폴른이 거기에 왜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로 그거 만든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 폴른이 왜 연결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폴른 시멘트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 인지질과 프로틴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폴른을 봤을 때도 세상에. 인지질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저것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하나를 가지고 각도를 바꿔서 봤을 뿐이죠. 이걸 계속 연구해야 되겠다. 난 내 평생에서 라는 생각을 왜 했어요? 그거를 연구하겠다는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재밌었어요.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몸에 네. 세포가 대부분인데 이 벽을 감싸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제가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제가 토목과를 했잖아요. 네. 토목과를 원래 한 이유는 어렸을 때 제가 텔레비를 봤을 때 저거 어떻게 파괴공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한마디로 견디지? 어떻게 무너지지? 그렇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몇 초 만에 없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놀랍지. 이제 토목과를 한 거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봤더니 파괴공학이라는 거는 대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가서 하는 거다. 근데 저는 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공을 좀 비슷한 걸로 이제 제가 바꾼 재료공학에 들어가서 그렇죠. 먼저 구조역학 뭐 그렇죠. 이런 거 하면 할수 있죠. 구조역학을 하니까 큰 구조든 조그만 이런 나노 사이의 구조든 이 이론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론은 똑같은데 재료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는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사이즈인데 네.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 사이즈를 저희가 감싸고 있는 게 어떻게 감싸가지고 되는 거지? 어떻게 감싸가지고 그게 한다는 거기에서 드러그 딜리버리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카 AICL이라는 이런 회사 자체도 어떻게 보시면 이 LNP 리피드 어셈블리를 가지고 리피드가 어셈블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약들을 스테이블하게 딜리버리 하느냐. 딜리버리라는 거는 어떤 지점까지 옮겨 놓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약 같은 거 먹으면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암약이 사이드 이펙트 많은 항암제? 거는 예, 항암제 같은 것들이 딜리버리 자체가 여러 군데로 되기 때문이죠. 한 군데만 딱 암세포만 딱 타겟을 하면 좋은데 타겟을 암세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니면,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성이 나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쁜 셀들만 다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그 옆에 있는 좋은 것들도 같이 없애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 그건 나쁜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안테나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찾아가는 안테나도 달아주면 이게 딜리버리하면서 자동차가 저희가 오토노머스 같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점을 딱 찍으면 그렇게 예, 갈 수 갈 수 있으면 있죠. 좋은데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하면서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거죠. 타겟팅 할 수 있는 거를. 어허. 근데 그거는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브레인이죠. 예. 저희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이제 브레인 쪽으로 많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BBB라는 거를 통과해서 이 막이 있는데 브레인은 예. 중요하니까 보호막인데 보호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학생이랑 하는 지금 대화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멘토링하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설명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럼 사회전이나 저랑 이제 같이 아이디어가 새로 나왔으면 새로운 거를 이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아, 원래는 그 뭔가 구조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어떻게 버티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세포는 어떻게 그럼 지지를 하고 어떻게 세포를 보호하는 건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네네네 맞습니다. 그냥 관심 가는 대로 공부를 하고 하러 갔다 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걸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 의대까지 가야 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의대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인재상이 가장 이제 앞으로는 필요한 인재상일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why.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겁니다. 한마디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바른 질문을. 저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하지? 학교가 어떻게 변할 거지? 아니면 교수의 펑션은 뭐지? 학생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질문을 계속 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안 해봤으니까 예. 불안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죠.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이게 뭐가 괜찮은 되지? 건가? 괜찮 그런 게 있지만 이게 걸어 나가다 보면은 저는 거기서 패스웨이가 계속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제 후배도 있고 예. 제 좋아하는 가족도 있고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지금 인생을 디자인, 아키텍 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건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건축하는 게 그럼 과연 지금 50년 후를 딱 정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본인한테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알 수 없죠. 사실은 50년으로 어떻게 미래를 예견해요? 그럴 거면 1, 2, 3년 후가 지금 이렇게 변하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의사라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해서 의사를 한다. 변할 수는 있겠죠. 의사하다가 딴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아서. 근데 그거를 강요를 당하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예.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걸 해야지 스테이블하다. 그럼 그게 맞는 방향인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생각을 해도 본인이 나중에 결정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트렌드는 비슷하면 죽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모나면 정난다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은 좋죠. 거기 이제 같이 숨어서 이제 의견도 내고 하면은 좋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저한테도 질문하고 대체될 수 제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이제 질문하는 게 우리가 이제 AI 혁명 시대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방식의 탤런트와 그런 방식의 교육과 이런 게 필요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제 대답을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거니 보기에 겉보기에 예. 교수 안 하게 생겼는데 제가 교수야? 아니면 이게 분야가 이런 분야를 하고 이런 분야도 있으면 넌 뭐 한 거야 도대체? 뭐 한 거야?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 뭐 이거 멋대로 이렇게 했어? 너는 완전히 이 랜덤 워크 같이 되는 거죠. 피직스 물에 있는 파티클처럼 아무거나 움직이는 거로 보여지지만은 예. 사실은 저는 하나를 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 하나를 했는데 그냥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했을 뿐이지 남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융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각광을 받는 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최종적으로 하시는 연구는
꽃가루 성분으로 약을 적절한 곳에 안전하게 잘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포함해서 예. 지금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세포를 미믹 한마디로 세포를 카피해서 예. 세포를 보고 조그만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 LNP를 만들어 LNP를 전달하는 약물을 전달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루카 AI의 그 AI를 이용해서 그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 설명해 줘. 그거 못 네. 알아들었는데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예, 드리면은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이 세포에는 다양한 종류의 예. 리피드 인지질이 있잖아요. 인지질, 그렇죠. 세포벽, 세포막. 세포막이죠. 예. 그거를 어느 타겟이 되는 지점에 가려면은 여기에 대한 종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포벽이 어디로 가려면 그렇죠. 세포벽이 가려면 여기에 어떤 세포벽을 어떻게 갈 수 있게 그 리딩하는 안테나도 예를 들어 자동차로 보면 안테나도 있어야 되고 세포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약이 가면 가지. 세포벽은 이 자리인데 세포벽을 저희가 이제 미믹하는 거니까 미믹한다는 건 세포벽을 카피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조그만 나노 파티클을 말씀드리는 거죠. 세포벽과 성분이 동일한. 비슷한. 그렇죠. 동일한. 왜 동일한 걸 만들어요? 동일한 걸 만들어야지 이게 딜리버리 됐을 붙으니까? 때 붙기도 하고 퓨즈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용어로는 퓨즈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약을 이 안으로 딜리버리하기 쉽죠. 아, 그러면 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 세포벽 물질과 같아야 그렇죠. 싹 붙어서 약만 싹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라이포점이라고 비타민도 이제 라이포점으로 만들고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화장품도 라이포점으로 해서 딜리버리하고 그러니까 세포막 그러니까 신체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야지. 그럼 세포벽과 사실은. 비슷한 성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 뭐든지 보내려면. 그렇죠. 그게 사실은 자기 세포 그러니까 스템셀 세라피도 사실 뭐 같은 개념이거든요. 군대로 어디 침투시키려면 일단 똑같이 군복을 입혀야 들어갈 수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한 타겟을 하려면 거기다가 기능성을 넣어야겠죠. 그러겠죠. 타겟을 할 수 있는 기능성. 예. 자동차로 보면은 헤드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비가 오면 이거를 하는 거기까지 잘 있어야 가기도 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가기도 가야 되고 디렉션이 있어야 되고 오토노머스가 돼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이 LNP 드러그 딜리버리라고 하는 기술의 그 일환이죠. 모든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약성분은 그러니까 있는데 예. 얘를 저기까지 가기도 잘 가야 되고 가서도 벽이랑 잘 붙어야 되고 그렇죠. 전달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다 연구하시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표면학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연구한 거죠. 표면에서는 그걸 하시는 것 같고 약이 거기까지 가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하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이 갔을 때도 표면에 어떤 걸 붙여야지. 그래야 또 이게 찾으니까. 타겟이 돼야지 갈 수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꽃가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꽃가루도 사실은 똑같은 방향, LNP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예. 꽃가루도 똑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지금 분야의 얘기구나. 세포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꽃가루를 먹습니다. 비폴론이라고 해고 건강식품으로 팔아요. 지금 네. 꽃가루를 먹어요. 그러면 이게 몸에 좋다고 먹는데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숨 쉬면서도 많은 꽃가루를 저희가 흡입을 하면 돼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그럼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꽃가루 먹는 거 안에다가 약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똑같은 방식이죠, 한마디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꽃가루로 새로운 재료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드러그 딜리버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로 만들었으면 피부에서 흡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젤로 만들었으니까 화장품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머리 나는 용으로도 저희가 이제 그 안에다 약만 집어넣으면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랜스폼 재료가 다양한 형태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은 무궁무진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잘 거죠. 붙기만 하면. 그렇죠. 그게 이제 변환 경제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구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하나의 이그젠플인데 예. 이 폴른 마이크로 젤이 있으니까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이게 꽃가루예요. 이게 마이크로. 예. 그럼 파티클 안에는 저희가 당연히 약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약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 약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하겠죠. 색깔이 변한 다음에 이렇게
릴리즈, 컨트롤 릴리즈가 되는 거를 3D 프린팅한 젤에서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폴른 하이드로젤 잉크라고 프린터블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은 이제 나중에는 3D 프린팅으로도 약을 프린팅해서 퍼스널라이즈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꽃가루 코팅된 캡슐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를 프린팅업을 할 수 있게, 그냥 파티클 꽃가루를 프린팅할 수는 없잖아요. 마이크로 젤이니까, 하이드로 젤 같으니까 저희가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저렇게 만들면 기존의 캡슐에다가 가루약 넣는 거에 비해서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성에 따라서 약이 릴리즈가 되느냐 안 되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DTA라는 이런 화학 약품을 넣었을 때 릴리즈가 쫙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릴리즈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녹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기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즉 겁 없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해보니까 뭔가 장벽에 부딪히면 이것도 또 해보지 뭐 라는 생각이 그냥 하나만 공부해 왔던 사람보다는 더 용기와 자신감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한 프로페서 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뭐 어차피 나는 안 되면 또 다른 거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면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딴 거보다. 그러면 그리고 두려움이 없죠. 그러실 것 같아요. 해봤으니까. 그렇죠. 부딪혀봤으니까. 그럼요. 수영 처음 해서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수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해본 사람들은 수영을 이제 잘 할 수 있는데 두려움 없이. 똑같이 해보지 않으면은 자기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국은 꼭 비교를 하면 비교하는 포인트가 미국으로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엘리트라는 소위. 근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왜 한국은 모델을 잡을 때 미국을 잡고 할까? 왜 미국이랑 항상 비교를 할까? 딴 나라들은 그냥 비교를 안 하고. 딴 나라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사실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사이즈도 안 맞고 사실 시스템도 그렇지. 안 맞고 사실 그렇지. 비교 대상이 아닌데 꼭 비교를 미국이랑 뭐 별로 중국도 뭐 별로 뭐 일본도 그렇고 이게 비슷한 나라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만 싱가포르랑 잘 열심히 경쟁하는 게 먼저죠.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이렇게 강소국이죠.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앞으로는 이 다양성과 함께 주도를 해 나가지 않을까요? 이제는 예전에는 보시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같이 퍼스트 무버가 있었고 패스트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아이디어 같은거나 아키텍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보시면 웨스턴에서 특히 미국, 영국이죠. 어떻게 보시면은 기존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쪽에서 퍼스트 무버를 하면은 거기에 받쳐주는 이제 어드밴스 매니팩처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 글로벌이 이제 잘 산 거잖아요. 같이 협력을 해서. 근데 지금 이런 구조들이 균열이 되고 있는 디커플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여기서도 이제 퍼스트 무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티핑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퍼스트 무버가 그렇죠. 아시아에서 작은 나라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의존을 했는데 따라막아도 되는데 따라갈 게 없으니까 지금 디커플링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었는데 퍼스트 무버가 됐는데 이코시스템 생태계 자체가 패스트 팔로우 할 건 지금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매니팩처링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퍼스트 무버는 다 돼 있는데 됐으니까 패스트 팔로우 해서 뭘 만들어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이제 생태계를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 이런 생태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럼 퍼스트 무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퍼스트 무버가 그렇게 이제 퍼스트 무버 하자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
퍼스트 무버를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되는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수학이고 물리화학, 화학이고 그런 게 우리가 그게 일천하거든. 우리는 그거는 그냥 외우고 근데 그것만 또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건 다 응용해서 뭐 하는 거지. 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산업을 얘기하고 대학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초과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기초과학이 저는 굉장히 이제는 몰추됐다고 생각을 해요. 몰추됐다는 거는 기초과학이 이제 성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도 싱가포르도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퍼스트 무브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것만 된다 그러면 기초학이 없어서 저희가 퍼스트 무브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많이 했는데 문제다? 그렇죠. 저는 융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융합과 응용이 같이 가야지 기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와 융합과 응용이 같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이제 이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이코시스템 한마디로 생태계가 지금 서서히 돼 있고 생태계를 깨울 수 있는 국제적인 정세가 저는 이게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제가 변환 경제를 만들 때도 그랬어요. 싱가포르에서 처음 질문이 당신 경제 공부하는데 왜 당신이 경제학에 대한 이런 걸 만들어? 공학자인데? 제가 3년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총장부터 시작해서 정부 관계자부터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변환 경제라 개념을 이제 쓰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 이게 퍼스트 무브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컨셉을 만들어내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이제 각박했는데 이제까지는 저는 이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제 정세상 안 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제 이게 right time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이제 타임이 저는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유니크하다는 게 기존에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거였어요. 제 부모님 튀는 거지. 그렇죠. 튀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하지 마 수업 시간에. 이제는 그거를 거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되는 게 좋으냐. 한마디로 유니크한 자기가 새로운 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으냐.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상은 저는 유니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전공하더라도 남들 안 하는 거를 찾아가야 된다. 같은 걸 하더라도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냄새를 입혀서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why 그냥 가정을 하지 마시고 모든 게 가정이에요. 이럴 거지. 옛날에 영화도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백인은 농구를 못한다. White man can't jump.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저희는 어쌔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 없애라. 고정관념을 없애는. Why?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를 본인이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이제까지는 약하지 않았나. 근데 앞으로는 저는 굉장히 젊은 세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에서 입시하는 에너지면 뭐든지 하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난양공대도 최근에 많이 혁신도 하고 열심히도 했는데 인공지능의 도전은 난양공대 입장에서도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가 다 최근에 나온 거니까. 네네네. 당황스럽거나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대학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참 애매하다 하는 생각들도 안에서도 안 하세요? 많이 하죠. 기존의 교수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학도
모든 연구를 AI로 해라. 갑자기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트렌드를 따라서 해야 되라고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제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를 AI로 해라. 연구를 AI 쪽으로 하는 거죠. AI 파이낸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잖아요. 각 분야가 AI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그 그렇죠. 주제로. 오케이. 그게 예. 뭐 소셜 사이언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바뀌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IBM의 수석 연구원님,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는 한 10살 높으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 클래스 들으면서. 퀀텀도 공부하고 있고 AI는 제가 샘 올트만이랑 같이 클래스 들으면서 공부했다. 거의 70살 됐는데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그렇죠. 폴리머 사이언스 하신 분인데. 근데 한국은 과연 그러면 그렇게 몇 명이나 하냐 이거죠. 저는 끊임없이 이 펑션, 이 기능성 자체가 끊임없이 저희는 탐구를 해야 되고 멘토링을 하려면 뭘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기능성은 이 사회 시스템이 바뀜으로써 생태계와 같이 저는 그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다양한 거 좌충우돌하면서 과감하게 배워라. 네네. 쫄지 말고. 네네네. 저도 지금 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고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사실 꿈을 사람들이 꿈을 이루었다? 꿈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꾸니까 꿈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잖아요. 꿈이 또 이루어지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지. 계속 꾸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꿈이 있으면 또 다음 꿈이 있지. 그 꿈이 나 꿈이 스탑, 꿈이 그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죠. 이루고 나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면 이게 피곤한 건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재밌구나라는 재밌죠? 게 그렇죠. 모르니까 재밌는 거지. 제가 정답을 다 알면은 정답을 알고 풀면 재미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의 이야기도 좀 과학 쪽이고 의학 쪽이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잘 배워봤으면 또 그것도 재밌겠네요. 꽃가루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오늘은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걸 배워봤습니다. 대학도 바뀌고 학생도 바뀌고 또 이미 꽤 살아온 어른들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또 살고 있네요. 진짜 몇십 년 전에 태어난 비슷한 사람들은 슬슬 이제 인생 정리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이제 그럴 나이에 슬슬 저도 접어들고 있는데 요즘 저도 새롭게 쏟아지는 기술들 보면 다 다시 공부해야 되네. 뭐 네. 기초가 아무 의미가 없네 싶을 만큼 새로운 그 영역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시즌 잘못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막판에 재밌는 거 만났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저도 한번 놀러 가 볼게요. 네네. 한번 진학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 같으니까 놀러라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이 하신 것도 가정을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하는 버릇을 이게 없어져요. 저는 없어져야 그래 돼요. 맞아. 세상에 가정을 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건 없다. 마음 먹어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기서 저는 솔루션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유니크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어요. 난양공과대학교 조남준 교수님 자주 한국 좀 와주세요. 네, 오실 감사합니다. 때마다 연락 좀 주시고요. 네, 연락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